우리 집 반 지하에는 꽤 골치 아픈 세입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언제부턴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기 시작하면서 점점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아예 돈을 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월세가 4개월치나 밀렸는데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 여자에게 화가 난 엄마는 여자가 집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 곧장 밑으로 내려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아래층 여자는 지저분한 몰골을 한 채 얼굴만 빠끔히 내밀었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자 우라가 치밀었다. 한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여자에게서 코가 썩을 것 같은 고약한 악취가 풍겨와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하지만 여자는 엄마의 태도에도 난처해하기보단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엄마는 문득 그 냄새가 여자가 아닌 집안에서 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자에게 나와보라고 한 후에 집안을 확인했다. 그 안을 본 엄마는 경악하고 말았다. 세상에, 이게 쓰레기장이 집이야? 방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아서 그 썩은 내가 진동했던 것이다.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이 쓰레기들을 모두 갖다 버리고 방을 빼라고 말했다. 죄송해요. 쓰레기 전부 갖다 버릴게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아, 됐고, 당장 방 빼세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사정했다.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쓰레기 전부 치울게요. 밀릴 월세도 곧 낼게요. 이번 달에 돈 들어올 곳이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의 처지에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월세는 좀 더 기다려줄 테니 그럼 쓰레기만이라도 당장 치워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밀린 월세도 딱 한 달치만 보낸 게 끝이었고 쓰레기는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여자는 이제 엄마가 찾아가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집안에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 엄마는 강제로라도 문을 뜯고 들어가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아마 그 여자도 엄마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서 그런 식으로 나온 듯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이 찾아왔다. 한창 게임에 빠져서 날 새는 줄 모르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다들 곤히 자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제일 먼저 소리를 들은 건 나였다. 곧장 거실로 나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문 밖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아래층에 사는 여잔데 나 좀 도와줄래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어. 최소한 내가 놓을 자리만이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뭐야? 지금 이 밤중에 나보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아,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없는 척만 하다가 자기 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제야 도와달라고 하더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은 새벽 3시고 밖은 영하 17도였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는가? 나는 내일 낮에 도와주겠다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진짜 이럴 거야?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쓰레기 몇 개만 치워주면 된다고.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봐. 순간 나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다. 이 시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수상한데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나는 아무래도 저 여자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여자는 아예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거 하나 못 도와줘? 난 세입자라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너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너 고소한다. 어? 여자는 흥분한 채 계속 횡설수설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다. 이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었다. 난 엄마에게 아랫집 여자가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상황을 설명해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나오자마자 문 밖에서 떠들던 여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혹시 그녀가 돌아갔나 했지만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봐선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조용해진 여자가 왠지 더 신경 쓰였다. 그때 엄마가 나가보겠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엄마, 나가지 마.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냥 나가지 말라고. 게다가 그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해 보였어. 아,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단 말이야. 내 말을 듣자 엄마도 겁이 났는지 알겠다며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랫집 여자가 혹시 또 찾아와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동이 틀 때까지 자지 않고 게임을 했다. 나는 어느새 깜빡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이미 밖엔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와 있었다. 엄마는 사색이 된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얘기는 이러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아랫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다. 헌데 새벽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린 엄마는 여자가 집에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었다. 그동안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도 전화기를 꺼놓은 적은 없었기에 엄마는 왠지 기분이 찜찜했다. 게다가 아까부터 코를 찌르는 이 지독한 악취도 엄마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왠지 그전보다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겨울인데도 말이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엄마는 곧장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강제 해제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방 안을 살펴본 엄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어있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여자는 이미 한 달 전에 죽었다. 밀린 가스요금 때문에 가스가 끊겨서 난방이 되지 않자 아무래도 추위를 피해 쓰레기 더미 속에 기어들어가 잠을 잔 모양이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아마도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원인이었을 것 같다고 경찰이 설명해줬다. 하지만 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새벽에 찾아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한 달 전에 죽었다니 그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래서 난 엄마에게 새벽에 그 여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네가 자꾸 혼자 떠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던 거지. 오늘 생각해보니까 난 그 여자 목소리는 못 들었어. 즉, 그 새벽에 아랫집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건 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한 나는 온몸의 털이 쭉 뼈설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어쩌면 그날 여자는 자신의 시신을 발견해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한밤중에 낯선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 그 여자가 또 날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서.